내 돈 쓰는 게 아깝다니까. 너 오늘부터 한 푼도 쓸 생각하지 마. 대기업 이사로 승진해 돌아온 남편 진호는 아내 서윤의 얼굴에 돈뭉치를 집어 던졌습니다. 나 같은 능력남 만나서 호강했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잔소리야? 비웃음 섞인 폭언을 뒤로 한 채 그는 안방 문을 쾅 닫고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퇴근한 그를 기다린 것은 도어락조차 작동하지 않는 차가운 현관문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들어선 집안은 가구 하나, 전등 하나 남지 않은 텅 빈 시멘트 골조뿐이었습니다. 남편이 기생충이라 비웃던 아내의 소름 끼치는 정체와 그 속에 숨겨진 거대한 가문의 비밀.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시작된 오만한 남편의 처절한 몰락까지.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는 곳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시는 곳과 보시는 분께 행운이 깃들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화려한 금색 조명이 쏟아지는 호텔 대연회장은 승진을 축하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강진호가 비싼 양복 소매를 걷어올리며 얼음이 가득 담긴 술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강진호의 얼굴은 술기운과 오만함으로 발갛게 달아올라 주변 사람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한서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강진호의 소매끝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벌써 10잔도 넘게 마신 것 같아. 이제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그만 일어나는 게 좋겠어. 강진호가 한서윤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주변 동료들을 향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다들 이것 좀 봐. 우리 마누라가 또 내 앞길을 막으려고 잔소리 시작이네. 이게 다 내가 본부장 넘어서 이사까지 다니까 질투하는 거라고. 옆에 있던 박 전무가 낄낄거리며 강진호의 잔에 독한 양주를 더 가득 따랐습니다. 강 이사님, 사모님이 내조를 잘하시기로 업계에 소문이 자자하던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강진호가 코웃음을 크게 치며 술을 단숨에 들이켜고 박 전무의 어깨를 툭툭 치며 대답했습니다. 전무님도 참 속으셨네. 내조는 무슨 얼어 죽을 내조야. 그냥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집에서 먹고 자고 노는 여자라니까. 한서윤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질렸지만 이내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강진호가 한서윤의 어깨를 획 낚아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며 동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 같은 능력 있는 남편 만나서 이런 고급 호텔 연회장도 와보는 거지. 안 그래? 너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 해. 한서윤이 강진호의 손길을 조심스럽게 피하며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취한 것 같아.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강진호가 혀 꼬인 소리로 한서윤의 턱 끝을 치켜올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쳐다보라고 해. 내가 틀린 말했어? 너 오늘 입고 온 그 드레스며 가방이며 전부 내 돈으로 산 거잖아. 안 그래? 한서윤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고 강진호는 그런 아내를 뒤로 한 채 내연녀와 다정하게 문자를 주고받으며 연회장을 활보했습니다. 연회장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한서윤의 눈가에 맺힌 작은 이슬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이어졌습니다.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강진호가 넥타이를 풀어 거실 바닥에 팽개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한서윤. 너 아까 연회장에서 표정이 왜 그따위야? 내가 승진한 게 그렇게 꼴 보기 싫어? 한서윤이 강진호의 구두를 정리하며 차분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 건 너무하잖아. 우리 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잊었어?
강진호가 한서윤의 어깨를 밀치며 소파에 주저앉아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5년?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밖에서 피 터지게 싸울 때 넌 집에서 청소나 하고 밥이나 했지.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유세야? 강진호가 갑자기 일어나 한서윤의 가방을 뒤지더니 지갑에서 신용카드 여러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강진호가 주방에서 커다란 가위를 가져와 한서윤의 눈앞에서 카드를 하나씩 잘라내며 소리쳤습니다. 너 오늘 보니까 내 돈 쓰는 게 아주 당연한 권리인 줄 아는 모양인데 착각하지 마. 내일부터 내 돈 쓸 생각은 꿈도 꾸지 마. 한서윤이 잘려나가는 카드 조각들을 보며 허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생활비도 안 주겠다는 거야? 나더러 어떻게 살라는 건데? 강진호가 바지 주머니에서 빳빳한 5만 원권 뭉치를 꺼내 한서윤의 얼굴을 향해 한 장씩 뿌리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생활비야. 바닥에 떨어진 거 잘 주워서 아껴 써봐. 다 쓰고 나면 구걸이라도 하든가. 지폐들이 한서윤의 머리와 어깨를 때리고 거실 바닥으로 힘없이 흩어져 내려앉았습니다. 강진호가 낄낄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안쪽에서 문을 쾅 닫고 잠금 장치까지 걸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안방 너머로 강진호의 천박한 코 고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윤은 무릎을 굽히고 앉아 거실 바닥에 굴러다니는 카드 조각과 지폐들을 조용히 손으로 모았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홀로 남겨진 한서윤의 그림자가 시멘트처럼 차갑게 굳어 보였습니다. 한서윤은 거실 구석 장식장 밑에 숨겨두었던 검은색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강진호가 자기 명의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아파트 등기부 등본과 위임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서윤이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에서 오빠라고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준혁의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한서윤이 떨리는 숨을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야. 이제 정말 끝내려고 해. 그 사람한테 빌려줬던 내 이름들 전부 다 회수해줘. 한준혁이 서류 넘기는 소리를 멈추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 네가 결심만 하면 당장이라도 다 쓸어버릴 준비는 되어 있어. 넌 지금 당장 짐 싸서 나와라. 한서윤이 안방문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짐은 필요 없어. 내가 산 것들만 빼고 전부 다 없애버릴 거야. 지금 사람 좀 보내줘. 한서윤은 전화를 끊고 화장대 앞에 앉아 정성스럽게 화장을 지우고 머리를 묶었습니다. 거울 속의 한서윤은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의 얼굴이 아닌 무서운 설계자의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가까워진 시각, 아파트 정문으로 번호판이 가려진 대형 트럭 4대가 조용히 진입했습니다. 검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 수십 명이 신속하게 복도를 지나 한서윤의 집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한서윤이 거실 정중앙에 서서 철거팀 반장에게 손짓하며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안방 문은 건드리지 마세요. 거긴 짐승 한 마리가 자고 있으니까요. 대신 나머지 모든 건 5년 전 분양 상태로 되돌려 놓으세요. 철거팀 반장이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연장 가방을 열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소음 방지 매트 깔고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먼지 하나 안 남기고 뜯어내죠. 남자들은 거실에 놓인 수입 소파와 이탈리아제 대리석 식탁을 순식간에 분해하여 밖으로 옮겼습니다. 벽면에 부착된 고급 실크 벽지가 커다란 칼날에 잘려나가며 흉측한 시멘트 벽을 드러냈습니다. 한서윤은 강진호가 아끼던 명품 시계 보관함과 한정판 운동화들도 하나하나 수거용 박스에 담았습니다. 주방에서는 빌트인 가전제품들이 통째로 뽑혀 나갔고
싱크대의 수도꼭지조차 해체되어 사라졌습니다. 화장실에서는 커다란 거울과 세면대, 비데가 설치된 변기까지 뜯어내며 물이 빠지는 구멍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거실 천장에 화려한 금박 몰딩과 메리평 에어컨까지 뜯어내자 집안은 순식간에 폐허처럼 변해갔습니다. 한서윤은 강진호의 양복들이 가득 걸린 드레스룸의 행거까지 통째로 트럭에 실어보냈습니다. 집안의 모든 조명 기구가 제거되자 컴컴한 어둠 속에서 오직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만이 남았습니다. 한서윤이 텅 빈 거실의 차가운 시멘트 벽면에 붉은색 강력 테이프를 붙이며 통지서 한 장을 고정했습니다. 그 통지서에는 본 자산은 한서윤의 단독 소유이며 무단 거주 및 점유시 형사처벌 대상임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서윤은 거실 바닥에 놓아두었던 노트북을 켜고 강진호의 이름으로 등록된 모든 통신망과 유료 채널을 차단했습니다. 강진호가 자랑하던 외제차의 스마트키 권한을 정지시키고 차량 견인팀에 전화를 걸어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비서가 현관으로 들어와 한서윤에게 두꺼운 서류 봉투를 건네며 낮은 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본부장님, 강진호 씨가 회사 몰래 법인 카드를 긁어온 유흥업소 명세서와 숙박업소 결제 내역입니다. 증거물로 완벽합니다. 한서윤이 서류 봉투를 가방에 챙겨 넣으며 비서에게 대답했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이 집에서 강진호라는 이름이 들어간 건 저 안방 안에 몸뚱어리 하나뿐이겠네요. 한서윤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약지에서 결혼 반지를 빼내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실 바닥 한가운데에 던졌습니다. 금속 반지가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며 챙그랑하는 소리가 공허한 집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파트 건물을 빠져나온 한서윤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 안에서 기다리던 한준혁이 서윤의 차가운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다. 한서윤이 창밖으로 멀어지는 아파트 건물을 싸늘하게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아. 내일부터 그 사람 입에서 어떤 비명이 터져 나올지 정말 기대되거든. 세단은 새벽에 짙은 안개를 뚫고 거침없이 도로 위를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텅 빈 시멘트 방 속에 홀로 남겨진 강진호는 여전히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라도 된 양 깊은 잠 속에서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강진호가 안방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며 멍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인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습니다. 강진호가 쉰 목소리로 거실을 향해 크게 소리쳤습니다. 야, 한서윤, 물 좀 가져와. 사람 일어나는데 기척도 없어? 아무런 대답이 없자 강진호가 짜증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안방 문을 나서는 순간 강진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분명 화려한 소파와 대형 텔레비전이 있어야 할 거실의 삭막한 시멘트 바닥과 벽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강진호가 눈을 비비며 헛것을 보는 게 아닌가 싶어 거실 한복판으로 비틀거리며 걸어 나갔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도둑이라도 든 거야? 강진호가 소리를 지르며 주방으로 달려갔지만 냉장고와 식탁은커녕 수도꼭지 하나 남아있지 않은 빈터뿐이었습니다. 텅 빈 거실 벽면에 붙어있는 붉은색 테이프와 하얀 종이가 강진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강진호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낚아채듯 뜯어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에는 이 집의 모든 소유권이 한서윤에게 있으며 지금 즉시 퇴거하지 않으면 무단 침입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진호가 종이를 구기며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한서윤, 너 지금 어디 있어? 당장 나오라고. 강진호의 고함은 가구 하나 없는 텅 빈 시멘트 공간 속에서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충격과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오자 강진호는 뒷목을 잡으며 그대로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 차가운 바닥의 냉기에 눈을 뜬 강진호가 다급하게 바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 화면에는 초기화되었다는 문구만 뜰 뿐 연락처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강진호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현관문으로 달려가 도어락을 열려 했지만 지문 인식조차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관리실 직원을 호출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선 강진호는 곧장 부모님이 사는 아파트로 택시를 몰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한 강진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강진호의 어머니가 길바닥에 흩어진 짐가방들 사이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진호가 어머니에게 달려가 어깨를 붙잡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왜 짐들이 다 밖에 나와 있어? 어머니가 강진호의 가슴팍을 때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진호야, 일을 어쩌면 좋니? 서윤이가 보낸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당장 나가라고 난리를 치잖니. 그동안 내준 카드값이며 병원비도 다 내놓으라고 독촉장이 날아왔어. 옆에서 멍하니 서 있던 아버지가 넋 나간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이 집 명의가 서윤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는구나. 우리는 내 이름으로 된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강진호가 머리를 감싸쥐며 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분명 내 이름으로 다 해준다고 했는데. 한서윤, 이 독한 여자가 나를 속였어. 어머니가 강진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네가 마누라를 어떻게 대했길래 애가 이 독을 품어. 당장 가서 빌든가 돈을 가져오든가 해라. 나 고시원 가기 싫다. 강진호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듯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선 강진호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직원들이 강진호를 보며 수군거리거나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진호가 자신의 사무실로 올라가려 하자 보안 요원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보안 요원이 차가운 얼굴로 강진호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강 이사님, 아니 강진호 씨. 본부장님 지시로 사무실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짐은 지하 물류창고로 옮겨두었으니 그리로 가십시오. 강진호가 요원의 멱살을 잡으려다 제지당하며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누구한테 반말이야? 내가 이 회사 이사야. 비켜. 그때 복도 끝에서 인사팀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걸어왔습니다. 인사팀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진호 씨, 본인이 회사 공금으로 유흥업소와 호텔을 드나든 내역이 게시판에 다 올라왔습니다. 징계위원회 회부되었으니 조용히 내려가서 기다리세요. 강진호가 허망한 표정으로 벽에 붙은 게시판을 보았습니다. 게시판에는 강진호가 아내에게 생활비를 끊겠다고 고함치는 녹취록과 내연녀와 함께 찍힌 사진들이 적나라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강진호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하자 인사팀장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 참고로 우리 회사 한성그룹에 인수되었습니다. 새 주인 오셨으니까 행동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강진호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리며 지하 창고를 향해 비틀비틀 걸어갔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정문 앞으로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수십 명의 임원이 로비에 서서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세련된 정장 차림의 한서윤이 차가운 눈빛을 빛내며 내렸습니다. 한준혁이 한서윤의 옆에 서서 임원들을 향해 위엄 있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한서윤 본부장이 전략기획팀을 맡아 그룹 전체의 구조조정을 지휘할 겁니다. 다들 각오하십시오. 임원들이 일제히 소리치며 한서윤에게 인사했습니다. 본부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보필하겠습니다. 한서윤이 임원들을 한 명씩 눈으로 훑으며 나직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보필할 생각 말고 맡은 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실력 없는 사람은 내 가족이라도 가차없이 쳐낼 겁니다. 한서윤은 곧장 회의실로 향해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서류는 강진호가 다니던 회사의 흡수 합병 계획서였습니다. 한서윤이 서류를 넘기며 옆에 서 있던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강진호는 지금 어디 있죠?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본부장님 지시대로 지하 물류창고에서 박스를 나르고 있습니다. 아주 처참한 몰골입니다. 한서윤이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우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정도로 처참하다고 하면 안 되죠. 이제 겨우 일원어치 복수가 시작된 건데 말이에요. 한서윤은 펜을 들어 강진호의 이름 위에 커다란 가위표를 그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강진호는 차가운 물류창고 바닥에 앉아 빵 하나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창고 안에는 강진호가 예전에 부하 직원들에게 던졌던 서류들만 뒹굴고 있었습니다. 강진호가 어둠 속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서윤, 너 지금 어디서 비싼 밥 먹고 있니?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내 돈, 내 집 다 찾아올 거라고. 그때 창고 문이 열리고 서윤의 변호사가 정장을 말끔하게 입고 나타났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강진호 앞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강진호 씨, 한서윤 본부장님 대리인입니다. 이혼 소송 소장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서류입니다. 강진호가 빵을 던지며 변호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본부장? 누가 본부장이야? 서윤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본부장을 해? 변호사가 강진호의 손을 가볍게 쳐내며 안쓰럽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당신이 그동안 누린 모든 것은 한성그룹의 지원이었습니다. 이제 그 지원이 끊겼으니 당신은 그동안 쓴 돈을 다 갚아야 합니다. 변호사가 돌아서며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내일부터 법원에서 통지서가 계속 날아갈 겁니다. 돈 아깝다고 하셨죠? 이제는 숨 쉬는 것조차 돈이 아깝게 느껴질 겁니다. 강진호는 변호사가 떠난 자리에 주저앉아 텅 빈 창고 천장을 향해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비명은 굳게 닫힌 창고 문을 넘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한서윤은 화려한 사무실 의자에 앉아 강진호의 비명이 들리는 듯한 환청을 즐기며 와인 잔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이제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한성그룹이 강진호의 회사를 인수한 지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하 물류창고의 매캐한 먼지 속에서 강진호가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왕복 달리기 하듯 박스를 옮기던 강진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창고 문이 열리고 한준혁 회장이 구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준혁이 비싼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코끝을 살짝 가리며 강진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강진호 씨, 박스 옮기는 솜씨가 제법이군요. 이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 자리가 제격이었던 모양입니다. 강진호가 바닥을 짚고 일어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실수한 게 있다면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정말 잘하겠습니다. 한준혁이 신고 있던 구두 끝으로 강진호의 발등을 툭 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내 동생 눈에서 눈물 나게 한 죗값이 고작 박스 몇 개 나르는 걸로 끝날 줄 알았습니까? 한준혁은 대답도 듣지 않은 채 비서가 내미는 손수건으로 구두에 묻은 먼지를 닦으며 창고를 나갔습니다. 강진호는 멀어지는 한준혁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이대로 끝날 줄 알고 어떻게든 다시 올라가서 니들 남매 다 밟아줄 테니까. 강진호의 눈에는 도끼가 가득 올랐고 입술은 분노로 인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에 가득 찬 강진호에게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시원한 생수 한 병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왔다는 신입사원 강세희가 예쁜 미소를 지으며 강진호의 옆에 앉았습니다. 강세희가 수건으로 강진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는 신용을 하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강 이사님, 아니 진호 씨,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한서윤 본부장 입지가 아주 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강진호가 생수병을 거칠게 뺏어 마시며 강세희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서윤이가 왜 위태롭다는 건데? 강세희가 주변을 살피는 척하며 강진호의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속삭였습니다. 한성그룹 내부 파벌 싸움이 장난 아니거든요. 서윤 씨를 몰아내려는 이사들이 제 쪽으로 연락을 해왔어요. 진호 씨가 도와주기만 하면 예전 자리보다 더 높은 곳으로 보내주겠대요. 강진호가 눈을 번뜩이며 강세희의 손목을 꽉 잡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하면 돼? 나보고 지금 당장이라도 하라면 다 할 수 있어. 강세희가 가방에서 작은 이동식 저장 장치를 꺼내 강진호의 손바닥에 쥐어주었습니다. 여기 회사 비밀 계좌랑 기밀 서류들이 들어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돈을 좀 빼돌리고 주식 작전을 펼치면 서윤 씨는 단번에 경영권에서 쫓겨날 거예요. 강진호는 강세희가 건넨 장치를 보물이라도 되는 양 가슴팍에 꼭 품었습니다. 강진호의 머릿속에는 이미 서윤을 무릎 꿇리고 다시 이사 자리에 앉아 호령하는 자신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진호는 강세희가 알려준 보안 번호를 이용해 아무도 없는 본사 서버실에 몰래 잠입했습니다. 강진호가 어둠 속에서 노트북을 켜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세희의 조언대로 회사의 비자금 계좌에서 거액을 빼내어 유령 회사의 주식을 매집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니터에 송금 완료라는 문구가 뜨자 강진호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환호했습니다. 하하, 이제 됐어. 한서윤, 넌 이제 끝이야. 네가 아끼던 이 회사 돈이 전부 내 주머니로 들어오고 있다고. 사실 강진호가 바라보는 모니터의 화면은 한서윤이 미리 조작해둔 가짜 관리자 페이지였습니다. 한서윤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강진호의 모든 범죄 행위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서윤이 옆에 서 있던 보안팀장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 마리 쥐새끼가 덫에 아주 깊숙이 들어왔네요. 송금된 내역들 전부 체증하고 검찰에 넘길 준비하세요. 보안팀장이 무전기를 들고 대기 중인 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목표물 범죄 사실 확인 완료. 현장 급습 준비해라. 강진호는 자신이 파멸의 구렁텅이로 발을 딛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주식 그래프가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진호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고 침까지 흘리며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작전 성공을 자축하기 위해
강진호는 강세희가 기다리고 있는 고급바를 찾았습니다. 강진호가 양주 한 잔을 가득 따라 강세희에게 건네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세희 씨, 고마워. 내가 다시 회장 되면 당신은 내 비서실장이야. 우리 이제 돈방석에 앉는 일만 남았어. 강세희가 술잔을 받는 대신 팔짱을 끼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강진호를 쳐다보았습니다. 강세희가 가발을 벗어 던지고 화장을 거칠게 닦아내며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진호 씨, 꿈 깨세요. 주식은 이미 상장 폐지되었고 당신이 보낸 돈은 한서윤 본부장님 재단 계좌로 전액 기부 처리되었습니다. 강진호가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 너 지금 나랑 장난해? 그때 바의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강진호를 에워쌌습니다. 강세희가 한서윤의 비서 명함을 강진호의 가슴에 꽂아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한서윤 본부장님 비서실 소속입니다. 당신의 그 더러운 욕심을 증명해줄 증인이기도 하고요. 수사관 한 명이 강진호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우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강진호 씨 회사 공금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들에 의해 끌려나가던 강진호가 로비 한가운데 서 있는 한서윤을 발견하고 멈춰 섰습니다. 한서윤은 눈부시게 하얀 정장을 입고 수많은 기자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강진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강진호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한서윤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한서윤, 네가 나를 속였어.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한서윤이 강진호의 코앞까지 다가와 그의 흐트러진 넥타이를 똑바로 잡아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아니 강진호 씨. 어제 그랬죠? 돈 쓰는 거 아깝다고.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 같은 인간한테 쓰는 변호사비조차 너무 아깝네요. 한서윤이 강진호의 가슴팍을 툭 치며 기소 서류 뭉치를 그의 발밑에 던졌습니다. 횡령한 돈으로 선임하려던 변호사들은 다 꿈 깨세요. 그 돈, 이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에 쓰일 거니까. 강진호는 수사관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며 한서윤의 이름을 부르짖었지만 한서윤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한서윤에게 질문을 쏟아내자 한서윤이 카메라를 향해 우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범죄자에게는 관용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법과 정의에 따라 대응할 뿐입니다. 이혼 재판 당일 한서윤이 제출한 강진호의 범죄 증거들은 법정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강진호의 모든 재산 분할 청구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진호는 푸른색 죄수복을 입고 호송차에 오르며 텅 빈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서윤은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선글라스를 끼고 새로운 삶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강진호가 차가운 감옥 창살 너머로 보이는 좁은 하늘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고급 외제차 뒷좌석에서 거드름을 피우던 강진호는 이제 낡은 죄수복을 입고 좁은 방 안에서 다른 재소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덩치 큰 사내가 강진호의 어깨를 툭 치며 낄낄거렸습니다. 어이 강씨, 오늘도 마누라한테 편지 한 통 안 왔냐? 아주 독하게 버림받은 모양이네. 강진호가 바닥을 내려다보며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서윤이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걸 겁니다. 옆에 있던 다른 재소자가 코를 풀며 강진호를 비웃었습니다. 오해는 무슨 오해냐?
뉴스 보니까 내 마누라는 아주 잘 나가더라. 한성그룹 본부장에다가 무슨 갤러리까지 열었다고 난리던데. 강진호는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진호가 구석에 놓인 낡은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며 속으로 수백 번도 넘게 한서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교도소 복도에 울려 퍼지는 서늘한 금속음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한서윤은 도심 외곽에 버려진 창고를 개조해 만든 자신의 첫 공간인 아틀리에 루나의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한서윤이 낡은 건물 외벽에 칠해진 하얀 페인트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비서님, 여기 정말 마음에 들어요. 화려한 호텔보다 이런 곳이 더 예술가들에게 어울리지 않나요? 비서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한서윤의 옆으로 다가와 대답했습니다. 본부장님의 안목이 역시 대단하십니다. 벌써 신진 작가들 사이에서 이곳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서윤이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숨을 쉬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아내로 살 때보다 내 이름을 걸고 이 공간을 지키는 지금이 훨씬 더 나답게 느껴져요. 한서윤은 더 이상 비싼 드레스를 입지 않았지만 소박한 면바지에 셔츠 차림만으로도 이전보다 훨씬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윤이 비를 피하기 위해 건물 처마 밑으로 몸을 숨기려다 건너편 길가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한 젊은 남자가 쏟아지는 빛 속에서 커다란 캔버스를 온몸으로 덮고 있었습니다. 한서윤이 비서의 우산을 뺏어 들고 그 남자에게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그림이 다 적겠어요. 어서 이 안으로 들어와요. 그 남자가 빗물에 젖어 엉망이 된 얼굴을 들어 한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유진이 캔버스를 소중하게 품에 안으며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몸은 젖어도 이 아이는 지켜야 해요. 이제 막 완성한 그림이란 말입니다. 한서윤은 이유진의 눈 속에서 타오르는 순수한 열정을 발견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서윤이 이유진의 팔을 잡아 끌며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그림을 살리고 싶으면 당장 내 갤러리로 들어와요. 여기서 이러다가는 당신도 그림도 다 망가져요. 이우진은 한서윤의 단호한 이끌림에 못 이겨 캔버스를 들고 아틀리에 루나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갤러리 안으로 들어온 이우진이 젖은 옷을 털어내며 바닥에 캔버스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한서윤이 수건을 가져와 이우진의 머리를 덮어주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왜 이런 빛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이우진이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내며 수줍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우진이라고 합니다. 작업실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났거든요. 갈 곳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그리던 중이었습니다. 한서윤이 바닥에 놓인 이우진의 그림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거친 붓터치 사이로 억압된 영혼이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듯한 강렬한 이미지가 한서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한서윤이 이우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진 씨, 이 그림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네요. 제 갤러리의 첫 번째 메인 작가가 되어주겠어요? 이우진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뜨며 한서윤에게 되물었습니다. 제 그림을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무명 작가일 뿐인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한서윤이 이우진의 어깨를 다독이며 밝게 웃었습니다. 무명이면 어때요? 예술은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 같이 시작해봐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갤러리 안을 가득 채운 빗소리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음악처럼 들려왔습니다. 몇 주 뒤 아틀리에 루나의 첫 전시회 날이 밝았습니다. 수많은 예술계 인사들과 기자들이 몰려들어 이우진의 파격적인 작품들을 감상하며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한서윤이 손님들에게 이우진을 소개하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우진 작가는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혼을 그리는 예술가입니다. 그의 그림을 통해 저 또한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이우진이 수줍게 인사를 건네며 한서윤의 옆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자 한서윤은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늦은 밤 한서윤과 이우진은 갤러리 마당 벤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이우진이 밤하늘을 보며 한서윤에게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서윤 씨 덕분에 제가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이전에는 제 그림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한서윤이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진 씨 그림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다시 깨달았거든요. 그동안 저는 제 자신을 너무 미워하며 살았나 봐요. 이우진이 한서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러지 마세요. 서윤 씨는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분이니까요. 제가 계속 옆에서 그려드릴게요. 한서윤은 이우진의 따뜻한 손길에서 그동안 강진호에게 받아본 적 없는 진정한 존중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한편 교도소 운동장에서 먼지를 뒤집었으며 노역을 하던 강진호가 신문지에 난 한서윤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강진호가 흙 묻은 손으로 신문을 움켜쥐며 옆에 있던 죄수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거 봐. 이 여자 내 마누라 맞지? 지금 갤러리 대박 났다고 기사 난 거 맞지? 옆에 있던 죄수가 신문을 뺏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맞네. 근데 옆에 있는 저 젊은 놈은 누구냐? 둘이 아주 다정해 보이는데? 사진 속 한서윤은 이우진과 나란히 서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강진호가 신문을 찢어발기며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한서윤, 네가 감히 내 돈으로 저런 놈이랑 바람을 피워?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둘 거야. 죽여버릴 거라고. 하지만 강진호의 외침은 운동장을 가득 채운 호루라기 소리에 묻혀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교도소장은 강진호를 한심하게 쳐다보며 교도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저놈 당장 독방으로 옮겨. 시끄러워 죽겠네. 강진호는 교도관들에게 질질 끌려가면서도 한서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발악했습니다. 한서윤은 자신의 사무실 책상 위에 수북이 쌓인 강진호의 편지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글부터 욕설이 담긴 협박까지 강진호의 비열한 본성이 종이마다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한서윤이 비서에게 무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비서님, 이거 전부 파쇄기에 넣어주세요. 읽을 가치도 없네요. 비서가 편지 뭉치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이우진 작가님의 다음 전시 일정 확정되었습니다. 한서윤이 창밖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노을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파쇄기가 종이를 잘게 찢는 소리가 한서윤의 귀에는 마치 과거의 악연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한서윤은 이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앞에는 아름다운 그림과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서윤은 노트북을 닫고 외투를 챙겨 입으며 갤러리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캔버스 앞에 앉아 한서윤을 기다리며 미소 짓는 이우진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갤러리 안에는 평화로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눈부신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는 시상식장 무대 위로 한서윤이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한서윤은 몸의 선이 우아하게 드러나는 남색 드레스를 입고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눈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들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올해의 예술인상 수상자는 아틀리에 루나의 한서윤 관장입니다. 축하합니다. 관중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서윤은 트로피를 건네받고 객석 맨 앞줄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이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서윤이 마이크 앞에 서서 감정을 억누르며 수상 소감을 시작했습니다. 이 상은 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등 돌렸을 때 끝까지 자신의 예술을 포기하지 않았던 작가들과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준 소중한 사람들에게 바칩니다. 한서윤의 목소리가 시상식장에 울려 퍼지자 몇몇 관객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한서윤은 무대를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강진호의 뒤편에서 이름 없는 아내로 살던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한서윤은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 세 글자로 세상의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우진이 무대 뒤로 다가와 한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정말 고생 많았어. 네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다 알잖아. 오늘 세상에서 네가 제일 예쁘다. 한서윤이 이우진의 품에 고개를 살짝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우진아, 네가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내 그림이 나를 구원했어. 두 사람은 수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성공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며칠 뒤 한서윤과 이우진은 한적한 공원을 산책하며 여유로운 오후를 보냈습니다. 한서윤은 구두 대신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이우진과 발걸음을 맞추어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우진이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를 가리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저 꽃 좀 봐. 작지만 정말 생명력이 넘치지 않아? 나중에 저런 느낌으로 내 초상화를 그려보고 싶어. 한서윤이 이우진의 팔짱을 끼며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내 초상화는 이미 갤러리에 가득하잖아. 우진이 너는 나만 보면 그림 그릴 생각뿐이지? 이우진이 한서윤의 코끝을 살짝 건드리며 진지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연하지. 너는 내 영원한 영감이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너만 그리고 싶어. 한서윤은 이우진의 고백에 가슴이 벅차올라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던 한서윤이 평화로운 목소리로 의조렸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 돈이나 성공보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예전에 몰랐어. 이우진이 한서윤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내가 매일매일 이런 행복 느끼게 해줄게. 한서윤은 강진호의 고함과 멸시가 가득했던 지난날의 기억이 이 맑은 공기 속으로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아틀리에 루나 정문 앞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남루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보안 요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한서윤이 차에서 내려 다가가자 그 여성이 한서윤의 구두 앞 코를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진호 어머니가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한서윤을 올려다보며 애걸했습니다. 서윤아, 예, 서윤아, 내가 잘못했다. 우리 진호 한 번만 살려줘라. 면회라도 가게 해달라고 네가 손 좀 써주면 안 되겠니?
한서윤이 진호 어머니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아니 이제는 남남이죠. 제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신 거예요? 진호 어머니가 바닥을 기며 한서윤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너랑 진호랑 산 세월이 5년이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돌아설 수 있어? 나 지금 고시원에서 라면으로 끼니 때운다. 돈 좀 조금만 보태줘라. 한서윤이 가방에서 5만 원권 지폐 한 장을 꺼내 진호 어머니의 머리 위로 툭 떨어뜨렸습니다. 한서윤이 과거 강진호가 했던 말투를 그대로 흉내내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생활비예요. 바닥에 떨어진 거 잘 주워서 아껴 쓰세요. 내일부터는 제 돈 쓸 생각 꿈에도 하지 마시고요. 진호 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보며 멍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서럽게 통곡했습니다. 한서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갤러리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서윤의 등 뒤로 진호 어머니의 비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한서윤의 마음에는 단 한 점의 동정도 일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사라졌을 때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한서윤은 그들에게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성그룹 본사 사옥에서는 한 회장의 주재로 긴급 임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 회장은 인자하면서도 위험 있는 모습으로 상석에 앉아 한서윤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임원들이 서류를 검토하며 한서윤의 업적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본부장님이 맡으신 뒤로 그룹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문화사업이 이렇게 큰 수익이 될 줄 몰랐습니다. 한 회장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모두가 들으라는 듯 크게 선언했습니다. 한서윤 본부장은 이제 한성그룹의 공식적인 후계자다. 내 딸이지만 경영 능력만큼은 나보다 낫구나. 한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 회장에게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그룹을 더 단단하게 키우겠습니다. 회의실 안은 축하의 박수 소리로 가득 찼고 한서윤의 입지는 이제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확고해졌습니다. 한서윤은 회의가 끝난 뒤 한 회장의 집무실로 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예전에 제가 살던 집 부지 말이에요. 거기 건물을 다 허물고 시민들을 위한 숲으로 만들고 싶어요. 한 회장이 허허 웃으며 딸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라. 그 지옥 같던 곳을 천국으로 바꾸겠다는 거 아니냐? 참 좋은 생각이다. 한서윤은 자신의 아픈 기억이 서린 공간을 지워버리고 그곳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계획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한서윤은 직접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낡은 아파트가 철거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강진호와 함께 살던 그 공간이 포클레인에 의해 무너져 내릴 때마다 한서윤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비서가 옆에서 공사 일정표를 보여주며 나직하게 보고했습니다. 본부장님, 예정대로 다음 달이면 이곳에 나무와 꽃들이 심어질 겁니다. 시민들이 정말 좋아하겠네요. 한서윤이 먼지가 날리는 현장을 가만히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다시는 이곳에서 누군가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강진호라는 이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네요. 그때 한서윤의 핸드폰으로 교도소에 있는 강진호가 보낸 편지가 도착했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한서윤은 화면을 확인하지도 않고 곧장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진호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제 한서윤의 세상에는 그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한서윤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만끽했습니다. 과거의 한서윤은 죽었고 지금 여기 서 있는 한서윤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해질 무렵 한서윤은
자신의 집 거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이우진이 그린 아름다운 그림들로 가득했고 따뜻한 조명이 공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우진이 뒤에서 다가와 한서윤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아, 무슨 생각 그렇게 깊게 해? 얼굴이 참 평온해 보인다. 한서윤이 찻잔을 내려놓고 이우진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지금 이 공기가 너무 좋아서 나 정말 행복해도 되는 걸까 싶어서 그래. 이우진이 한서윤의 옆에 앉아 그녀의 눈을 지그시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너는 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충분해. 아니, 더 행복해져야 해. 두 사람은 창밖으로 펼쳐진 찬란한 도시의 야경을 함께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서윤은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야경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묘한 한기가 한서윤의 뒷덜미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한서윤은 그 한기를 애써 무시하며 이우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느낀 짧은 평온함 뒤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다른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한서윤은 내일 찾아올 새로운 태양을 기대하며 오늘 밤의 안식을 받아들였습니다. 한서윤 본부장이 야심차게 준비한 한성아트센터의 개관식 당일 행사장 안은 축하객들의 찬사로 가득했습니다. 한서윤 본부장이 은색 드레스 자락을 휘날리며 관객들 앞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예술로 치유받는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순간 건물 뒤편 어두운 복도에서는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강진호가 흉측한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인화 물질이 든 병을 꺼냈습니다. 강진호가 바닥에 액체를 뿌리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치욕? 안식처? 웃기고 있네. 한서윤, 네가 공들여 만든 이 성을 내가 오늘 지옥으로 만들어줄게. 강진호가 라이터를 켜서 바닥에 던지자 순식간에 시뻘건 불길이 벽을 타고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전시장 안으로 매캐한 연기가 스며들자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출입구로 달려나갔습니다. 한서윤 본부장이 당황하며 보안 요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예요? 설마 불이 난 거예요? 빨리 사람들 대피시키세요. 보안팀장이 무전기를 들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비상 상황입니다. 전 구역 화재 경보 올리고 소방서에 연락하세요. 본부장님,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아수라장이 된 행사장 입구에서 한 회장이 가슴을 부여잡으며 비틀거렸습니다. 한 회장이 불타오르는 센터를 보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한서윤 본부장을 불렀습니다. 서윤아, 내 딸 서윤이는 어디 있느냐? 이 건물에 우리 가문의 혼이 다 들어있는데 어쩌면 좋단 말이냐? 한 회장이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자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서윤 본부장이 달려와 아버지의 머리를 받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세요. 여기 의사 없어요? 빨리 구급차 불러주세요. 한 회장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의식을 잃었고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서윤 본부장의 핸드폰으로 의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한서윤 본부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돈 아깝다더니 내 인생 타는 냄새는 참 좋구나. 이제 시작이야. 한서윤 본부장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강진호의 이름을 나직하게 내뱉었습니다. 강진호, 당신이 정말 미쳤구나.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할 수 있어?
화재 진압이 한창이던 시각, 센터 지하 주차장에서는 둔탁한 타격음이 들려왔습니다. 이우진 작가가 자신의 전시 작품을 구하기 위해 다시 건물로 들어가려다 괴한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강진호가 보낸 괴한들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이우진 작가를 구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괴한 중 한 명이 이우진 작가의 오른손목을 겨냥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놈은 손을 못 써야 저 여자 옆에 못 붙어 있겠지? 이건 우리 의뢰인의 특별 주문이다. 이우진 작가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지만 괴한들은 무자비하게 그의 오른손을 짓밟았습니다. 아, 내 손. 제발 그만하세요. 그림만은 그려야 합니다. 이우진 작가는 고통에 못 이겨 정신을 잃었고 괴한들은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한서윤 본부장이 뒤늦게 주차장으로 내려와 피투성이가 된 이우진 작가를 발견했습니다. 한서윤 본부장이 이우진 작가의 다친 손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우진아, 정신 차려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내 손이 왜 이래? 다음 날 아침 한성그룹 본사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한 회장이 쓰러진 틈을 타 반대 파벌의 최 이사가 거만하게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 이사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던지며 한서윤 본부장을 노려보았습니다. 한 본부장, 이번 화재 사고로 우리 그룹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됐는지 압니까?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어떻게 질 거예요? 한서윤 본부장이 수척해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방화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다 수습하겠습니다. 최 이사가 코웃음을 치며 다른 임원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습?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계시고 A는 손을 다쳐서 폐인이 됐는데 무슨 수습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 당장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세요. 옆에 있던 다른 이사도 거들며 한서윤 본부장을 압박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룹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승계는 고사하고 본부장직 해임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한서윤 본부장은 차가운 이사회실 공기를 견디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누가 감히 해임안을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거죠? 한서윤 본부장이 병원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본부장님, 강진호 씨가 가석방 후에 최 이사와 몰래 접촉했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이번 방화도 최 이사의 묵인하에 벌어진 일인 것 같습니다. 한서윤 본부장이 창문에 머리를 기대며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진이는 어때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세요? 비서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오른손 신경이 심하게 손상되어서 다시 붓을 잡기는 힘들 것 같다고 하십니다. 이우진 작가님은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벽만 보고 계십니다. 한서윤 본부장이 벽을 주먹으로 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강진호, 그 인간이 내 소중한 사람들을 다 망가뜨렸어.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그 인간만큼은 제 발로 기어들어가게 만들 거야. 한서윤 본부장의 눈동자에서 슬픔이 사라지고 지독한 복수심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호텔 방 안에서 강진호가 최 이사가 보낸 돈 뭉치를 세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강진호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화재 뉴스를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아, 불타는 내 꿈이 참 예쁘더라. 이제 내 오빠랑 아버지까지 다 치워주면 한성그룹은 내 손바닥 아니야. 강진호가 독한 술을 한 모금 마시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감상했습니다. 돈 쓰는 거 아깝다고? 이제 네가 가진 그 많은 돈 내가 다 써줄게.
병원비로 다 나가기 전에 내가 가로채야지. 강진호는 자신이 승리자가 된 것처럼 소파에 몸을 깊숙이 파묻었습니다. 하지만 강진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병실에서 나온 한서윤 본부장이 자신의 전 재산을 정리해 사설 보안팀을 꾸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서윤 본부장은 이제 더 이상 합리적인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상대가 짐승처럼 나온다면 자신도 짐승이 되어 그 목덜미를 물어뜯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한서윤 본부장이 어두운 집무실에 홀로 앉아 강진호의 사진을 불태웠습니다. 불꽃이 사진 속 강진호의 얼굴을 갉아먹는 모습을 보며 한서윤 본부장이 나직하게 선언했습니다. 강진호, 당신이 태운 건 내 건물이 아니라 당신의 마지막 목숨줄이야. 내일부터 숨 쉴 때마다 고통스럽게 만들어줄게. 한서윤 본부장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준비한 자료들 다 푸세요. 최 이사와 강진호의 연결 고리부터 하나하나 끊어버릴 겁니다. 자비는 필요 없습니다. 한서윤 본부장은 집무실 창밖으로 펼쳐진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장 빛나는 순간에 찾아온 절망은 한서윤 본부장을 이전보다 훨씬 더 무서운 괴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한성그룹을 둘러싼 거대한 전쟁이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서윤 본부장은 천천히 구두 굽소리를 내며 복도로 걸어나갔습니다. 수많은 기자가 몰려든 한성그룹 본사 브리핑실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서윤 본부장이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서늘한 눈빛을 하고 연단 위에 올라섰습니다. 한서윤 본부장이 마이크를 고쳐 잡으며 떨림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한성아트센터 화재 사고의 추악한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내려 하자 한서윤 본부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부터 확인해 주시죠. 대형 스크린에 화재 당일 센터 내부 보안실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가석방으로 풀려난 강진호가 얼굴을 가린 채 전시장 곳곳에 기름을 뿌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내에 있던 사람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윤 본부장이 이번에는 서류 뭉치를 들어 보이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강진호 씨와 우리 그룹 최 이사가 주고받은 밀당의 증거입니다. 강진호 씨가 방화를 저지르는 조건으로 최 이사는 그에게 거액의 밀항 자금을 약속했습니다. 최 이사가 회의실 뒤편에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고함을 쳤습니다. 한 본부장,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저건 다 조작된 영상이야. 한서윤 본부장이 최 이사를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최 이사님, 장부와 녹취록까지 다 확보했는데 아직도 발뺌하실 건가요? 당신이 보낸 문자를 보낸 사람이 바로 제 정보원이라는 걸 모르셨나 보군요. 경찰 수사관들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와 최 이사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한서윤 본부장은 기자들을 향해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직접 범인을 잡으러 가겠습니다. 이 모든 광기를 끝낼 시간입니다. 인천항 인근에 폐쇄된 선박 보관소는 파도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강진호가 초조하게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커다란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강진호가 어둠 속을 두리번거리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최 이사 이 영감탱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배 들어올 시간이 다 됐는데. 강진호가 창고 문을 열고 나가려던 순간 강렬한 자동차 전조등 불빛이 강진호의 눈등을 찔렀습니다.
한서윤 본부장이 차에서 내려 천천히 강진호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강진호가 당황하며 뒷걸음질을 치다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한서윤, 네가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최 이사가 배신한 거야? 한서윤 본부장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을 구두굽으로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최 이사는 지금 경찰서에서 자기 죄를 불고 있어. 강진호, 당신이 갈 곳은 밀항선이 아니라 차가운 감방이야. 강진호가 품 안에서 날카로운 잭나이프를 꺼내들며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오지 마. 오면 확 찔러버릴 거야. 나 어차피 망했어. 너랑 같이 지옥 갈 거야. 강진호가 칼을 휘두르며 한서윤 본부장에게 달려들었지만 한서윤 본부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한서윤 본부장이 몸을 가볍게 틀어 강진호의 손목을 낚아채더니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 내 팔. 이거 나. 한서윤 본부장이 강진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제압하며 그의 귀에 대고 일갈했습니다. 당신이 죽인 건 내 건물만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의 건강과 우진이의 꿈을 짓밟은 데가 똑똑히 치르게 해줄게. 강진호가 바닥에 얼굴을 처박은 채 비굴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우리 예전 좋았던 때를 생각해서 한 번만 봐줘. 나 죽고 싶지 않아. 한서윤 본부장이 강진호의 등을 발로 짓누르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예전 좋았던 때?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정말 역겹네. 당신 열등감이 당신을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들이닥쳐 강진호에게 수갑을 채우고 연행해 갔습니다. 강진호가 체포된 지 이틀 뒤 병원 중환자실에서는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회장이 손가락을 미세하게 움직이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옆을 지키던 한서윤 본부장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버지,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저 서윤이에요. 한 회장이 힘겹게 입을 떼며 딸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윤아, 고생 많았다. 내 딸이 정말 강해졌구나. 한 회장이 옆에 있던 비서에게 손짓하여 서류 가방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한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하며 한서윤 본부장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성그룹은 내 것이다. 저 추악한 무리들을 다 정리하고 네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어 보렴. 한서윤 본부장이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회복하는 데만 전념해 주세요. 한 회장은 안심한 듯 미소를 지으며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한서윤 본부장은 병실을 나오며 비서에게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최 이사 파벌들 지분 전부 회수하세요. 그리고 화재 사고 피해자들에게 줄 보상금 재원 마련하세요. 한 명도 빠짐없이 챙길 겁니다. 그날 오후 한서윤 본부장은 이우진 작가가 입원해 있는 병실을 찾았습니다. 이우진 작가는 창밖을 보며 왼손으로 몽당 연필을 쥐고 종이에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었습니다. 한서윤 본부장이 다가가 이우진 작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우진아, 컨디션은 좀 어때? 의사 선생님이 재활 꾸준히 하면 좋아질 거래. 이우진 작가가 왼손으로 그린 서툰 그림을 보여주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오른손은 포기했어. 하지만 왼손이 있잖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그려보고 있어. 서윤아, 나 정말 괜찮아. 한서윤 본부장이 이우진 작가의 붕대 감긴 오른손을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나 때문에 네가 너무 큰 상처를 입었어. 정말 미안해, 우진아. 이우진 작가가 남은 왼손으로 한서윤 본부장의 눈물을 닦아주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야. 우리 이제 슬퍼하지 말자. 나 왼손으로 더 멋진 그림 그려서 당신 갤러리에 다시 걸 거야. 한서윤 본부장은 이우진 작가의 강인한 의지에 감동하며 그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한참 동안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한 달 후 검게 그을렸던 한성 아트센터 부지에는 다시 공사 소리가 활기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서윤 본부장이 안전모를 쓰고 설계도를 꼼꼼히 살피며 현장 소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여기는 이전보다 더 튼튼한 자재를 쓰세요. 그리고 화재 예방 시스템은 최고 등급으로 설비해 주셔야 합니다. 현장 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본부장님. 이번에는 복원뿐만 아니라 상생의 의미를 담은 최고의 랜드마크를 만들겠습니다. 한서윤 본부장이 공사장 가림막에 적힌 문구를 가만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복원과 상생의 전당, 다시 피어나는 한성 아트센터. 한서윤 본부장은 이제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너진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비서가 다가와 강진호의 재판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본부장님, 강진호 씨 무기징역 선고받았습니다. 최 이사 일당도 징역 15년 이상의 중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한서윤 본부장이 먼 산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공정한 결과겠지요. 이제 그 이름들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울 겁니다. 한서윤 본부장은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현장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부서진 잔해들 사이로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며 한서윤 본부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어둠이 걷히고 한서윤 본부장의 앞날에는 찬란한 빛만이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한서윤 본부장이 본사 집무실로 돌아와 회장 취임식 일정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 회장이 보내준 격려의 꽃바구니가 화사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한서윤 본부장이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감상하며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졌습니다. 한서윤 본부장이 혼잣말로 조용히 은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 준비가 된 것 같아. 당신이 아까워하던 그 돈으로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줄게, 강진호. 한서윤 본부장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분노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일을 향한 희망과 자신감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서윤 본부장은 펜을 들어 취임사 첫 문장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은 타인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서윤 본부장은 이제 단순한 경영인을 넘어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민하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떠오른 밝은 달이 한서윤 본부장의 집무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풍성한 가을 햇살이 한성그룹 본사 회장실의 넓은 통유리 창을 타고 부드럽게 쏟아졌습니다. 한서윤 회장이 책상 위에 놓인 화려한 임명장 대신 낡은 액자 속에 든 5만 원권 지폐 한 장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비서가 정중하게 서류를 건네며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세계경제포럼 강연 원고 최종본입니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한서윤 회장이 액자에서 눈을 떼고 비서를 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서님, 원고는 이미 다 외웠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서류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제 심장에 있으니까요.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감탄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역시 회장님이십니다. 오늘 강연 주제인 예술 경영과 인간 존중은 전 세계 경영인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겁니다. 한서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가다듬으며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서윤 회장의 시선이 닿는 곳에는 과거 지옥 같았던 아파트 대신 푸른 나무가 가득한 서윤의 숲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교도소 부속 요양병동의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독방은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강진호가 초점이 흐릿한 눈으로 천장에 매달린 텔레비전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강진호는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전신이 마비되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한서윤 회장이 수많은 취재진의 박수를 받으며 단상에 오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서윤 회장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존중이 없는 성공은 가장 비참한 실패입니다. 저는 오늘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선 한 인간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진호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강진호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 아무런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강진호의 마음속에는 과거 자신이 한서윤 회장에게 고함을 쳤던 그 목소리가 환청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내일부터 내 돈 쓸 생각하지 마. 너 같은 건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강진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은 한서윤 회장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요양병원 밖 한성 갤러리 앞 도로에서는 한 노파가 허리를 잔뜩 굽힌 채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진호의 어머니가 낡은 작업복을 입고 길가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주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을 지나가던 환경 미화원 동료가 강진호의 어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강씨 아주머니, 오늘 한 회장님 취임 3주년이라는데 갤러리 앞에서 꽃이라도 좀 팔아보지 그래요? 강진호의 어머니가 손을 가로저으며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무슨 면목으로 그 앞을 가겠어요. 그저 이렇게 먼 발치에서 쳐다보는 것도 감지덕지죠. 강진호의 어머니가 멀리 보이는 한서윤 회장의 대형 광고판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서윤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지은 죄 내가 다 갚을 테니 너는 부디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강진호의 어머니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갤러리 반대편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강연을 마친 뒤 곧장 도심 외곽에 위치한 작은 아틀리에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이우진 작가가 왼손으로 커다란 캔버스에 웅장한 바다를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한서윤 회장이 뒤에서 조용히 다가가 이우진 작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진아, 오늘 그림 정말 좋다. 왼손으로 그리는 바다가 훨씬 더 깊고 푸른 것 같아. 이우진 작가가 붓을 내려놓고 남은 왼손으로 한서윤 회장의 얼굴 등을 부드럽게 만졌습니다. 서윤아, 왔어? 네가 오니까 이 바다에 진짜 태양이 뜨는 것 같네. 강연은 잘 마쳤니? 한서윤 회장이 이우진 작가의 다친 오른손을 소중하게 감싸주며 대답했습니다. 응, 많은 사람이 공감해 주더라. 우진아, 우리 내일 해외로 떠나는 거 잊지 않았지? 이우진 작가가 밝게 웃으며 한서윤 회장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당연하지.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한 예술학교 건립식인데 내가 빠질 수 없지. 우리 결혼식 비용으로 세운 첫 번째 학교잖아. 한서윤 회장은 화려한 결혼식 대신 선택한 이 나눔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틀리에 근처에 조성된 서윤의 숲을 함께 산책하며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했습니다. 서윤의 숲 중앙에는 과거 한서윤 회장이 겪었던
아픔을 상징하는 시멘트 조형물이 예술 작품으로 승화되어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연인이 조형물 앞에 문구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한서윤. 한서윤 회장이 그 모습을 보며 이우진 작가에게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우진아, 저 문구를 쓸 때만 해도 나는 복수심뿐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저 고통마저 고맙게 느껴져. 이우진 작가가 한서윤 회장의 손을 꽉 쥐며 다정한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단단한 한서윤도 없었을 테니까. 서윤아, 넌 정말 훌륭하게 이겨냈어. 한서윤 회장은 이우진 작가의 품에 안겨 평화로운 숲의 숨소리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다시 회장실로 돌아온 한서윤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익명의 기부 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강진호가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의 병원비를 매달 익명으로 결제하고 있는 영수증이었습니다. 비서가 의아한 표정으로 한서윤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 인간은 회장님 인생을 망치려 했던 사람인데 왜 계속 병원비를 내주시는 건가요? 한서윤 회장이 액자 속 5만 원권 지폐를 손가락으로 툭 치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비서님, 이건 자비가 아니에요. 강진호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가는지 평생 지켜보게 하려는 거예요. 비서가 한서윤 회장의 서늘한 카리스마에 압도된 듯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뜻대로 계속해서 최고 수준의 연명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그것이야말로 강진호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잔혹하고 완벽한 심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한서윤 회장은 자신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의 발대식 현장에 참석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수많은 여성이 한서윤 회장을 향해 환호했습니다. 한서윤 회장이 한 여학생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습니다. 누구도 당신의 가치를 정하게 두지 마세요. 당신 인생의 주인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여학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한서윤 회장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그 여학생의 모습에서 5년 전 강진호의 폭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한서윤 회장은 타인의 그늘이 아닌 스스로 빛을 내는 거대한 태양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행사를 마친 한서윤 회장이 텅 빈 집무실에 홀로 남아 마지막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일기장 첫 페이지에는 내일부터 내 돈 쓸 생각하지 마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한서윤 회장은 그 위에 굵은 펜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한서윤 회장이 새로운 페이지에 정갈한 글씨로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돈도 누구의 명성도 필요하지 않다. 나는 오직 나 자신의 의지로 살아간다. 한서윤 회장이 펜을 내려놓고 창밖의 찬란한 도시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한서윤 회장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별빛처럼 아름답게 반짝였습니다. 한서윤 회장의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평온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서윤 회장이 코트를 챙겨 입고 집무실 문을 나설 때 복도 끝에서 이우진 작가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우진 작가가 환하게 웃으며 한서윤 회장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고생 많았어, 한 회장님. 이제 우리만의 시간으로 돌아갈까? 한서윤 회장이 꽃향기를 맡으며 이우진 작가의 팔짱을 끼고 행복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우진아.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지자. 나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두 사람의 구두 소리가 정적 가득한 복도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인생은 오직 그녀가 직접 칠하는 찬란한 색깔로 가득 채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뚫고 지나온 한서윤 회장의 뒷모습 위로 완벽한 자유와 평화의 빛이 머물렀습니다. 비로소 길었던 폭풍이 끝나고 한서윤이라는 이름의 위대한 대서사시가 마침표를 찍고 있었습니다. 오만한 남편의 폭언을 묵묵히 견디던 아내가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진정한 행복을 일구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헌신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자신의 무능함을 마주하게 된 남편의 최후는 참으로 비참하고도 처절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누군가를 짓밟아 얻는 권력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나 자신을 존중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요? 서윤 씨가 일궈낸 찬란한 내일과 진호 씨의 쓸쓸한 요양병동이 대비되며 우리 삶에서 정말로 아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에도 시원한 카타르시스와 함께 작은 울림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남편 진호의 비참한 결말과 서윤 씨의 당당한 홀로서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